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과 졸지보고서의 7월 고용 둔화 소식이 영향을 준 건데요. 또 여기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각각 7%, 4%씩 급등하면서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술주 한번 움직임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빨갛게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코스피는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코스피 0.34%, 코스닥 0.75%, 두드러지는 상승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0.88% 상승하면서 2,574.71포인트 선에서 코스피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0.87% 오름세 연출하면서 924.20포인트, 920선 무난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성이 종목군들의 예상 체결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지켜보시죠. 코스피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 상승하면서 67,2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대 급등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할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 어떻게 장 이후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95% 상승하면서 122,1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하네요. 1.2%, 포스코홀딩스 1.54%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0.55% 오름세, 삼성 SDA도 0.34%, LG화학 오늘장에서 급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5%, 그리고 현대차 1.18%, 네이버도 1.83%, 코스피 시총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는 플러스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에코프로 BM 오늘 시장에서 빨갛게 출발합니다. 에코프로 BM은 0.45%, 에코프로는 조금 더 강하네요. 1.15%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셀티로 헬스케어가 0.75%, LNF가 0.21% 소폭의 오름세, 포스코 DX 2.83%, 4% 가까이 상승률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2.49% 크게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HLB가 소폭 떨어지네요. 1.69%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M이 1.13%, 펄어비스가 0.52%,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28% 소폭의 오름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증시가 한 주 내내 기운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장 전에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할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미국 증시 끝난 부분만 보면 증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기술주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하루하루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여전히 좀 보수적인 환경들이 많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사실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최근에는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미국 증시도 사실은 이 지표가 좋아서 주식이 오른 게 아니죠. 증시가 오른 게 아니라 고용이 악화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기술주가 좀 상승했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 찾아보다가 이 첫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KB금융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첫 번째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사실은 우선 2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를 바라보자라는 포인트가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하반기 NIM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저점 형성 이후에 시장 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금리는 당분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NIM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확실한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잔액 기준 조달 금리 같은 경우는 3분기를 피크로 해서 부담이 완화가 될 거고요. 하지만 운용금리, 이 시장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운용금리가 이 부분이 시장금리의 상승이 운용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좀 운용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조달하는 금리는 이제는 피크를 찍고 더 이상 올라가긴 힘든 상태, 그러니까 유지가 되거나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출해주는 금리, 그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NIM은 거의 좋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빼놓을 수가 없죠. 주주환원 정책 매 분기마다 부각이 되고 특히 반기가 끝났을 때 그리고 온기말, 연말쯤 됐을 때 가장 많이 좀 부각이 되는데 이 2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시장 우려보다는 양호한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 발표가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선제적인 손실 흡수력 제고에도 양호할 이 하반기 실적과 자본 비율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된 30% 내외의 주주 환원율 지급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본다라면 주주 환원 정책 우리금융지주도 충분히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PBR이 0.3배 수준입니다. 물론 은행주는 PBR이 낮습니다. 0.5배 미만이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0.3배는 너무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소폭 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싼 주가다. 하반기에 좋아지는 걸 본다라면 지금 0.3배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목표 주가는 이전에 사실 횡보했었던 주가가 12,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추가적으로 단기에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 저점이 아니라 이전 저점, 3월 저점 수준인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잘 들었고요. 짧게 좀 듣겠습니다. 그 다음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SL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 자동차 주들이 미국 테슬라의 주가와 많이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L 같은 경우 어제 기아차가 반등을 하면서 SL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SL 실적입니다. 2025년까지 현대기아의 미국 인도 지역 현지 생산 볼륨이 증가하면서 현재에 대한 공급 독점 구조로 인해서 매출액이 가파르게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23년도 2분기 마진은 굉장히 좋습니다. OP 마진이 10.7% 사상 최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3년과 24년 연간 영업이익이 23년도가 4,200억이 좀 넘을 걸로 보여지고 24년은 더 좋습니다. 거의 4,500억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는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부분 본다라면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으로 안정적인 면과 추가적인 상승할 면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목표 가격 4만 원, 손절 가격 3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낙폭을 축소한 월요일부터 조금 더 올라간 화요일,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붉게 타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림세 1,320원이고요. WTI 국제유가는 소폭 오름세 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바이오 종목군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지켜볼 테마군들이 좀 다양합니다. 저희가 증시 9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뤄볼 테니까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개장 직후 상황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96% 올라가면서 2,576.6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99%, 1% 가까이 터치하면서 924.77포인트 선에서 출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군들이 흐름 보여줄지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와,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1%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삼성전자 1.2%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91%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3% 플러스권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반도체 종목군들 움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LG화학도 1.96%, 그리고 현대차도 1.07%,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 1% 넘는 급등세가 오늘 시장에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우선 포스코 퓨처엠이 2.75%, 포스코 홀딩스가 2.23%, 포스코 그룹주의 움직임 오늘 시장에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서비스업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1.38%, 1% 넘게 플러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크래프톤 1.2% 상승세, 그리고 NC소프트도 1.18%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2.63%, 하이브가 오늘 소폭 내림세 연출하고 있네요.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자,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금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전까지 현대차, 기아 움직임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직전에 금융주의 움직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이 0.19% 내림세 연출하고 있고, 신한지주가 0.7% 상승, 하나금융지주가 0.13%, 우리금융지주 0.43%, 그리고 SK가 1%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오늘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붉은색,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종목군들이 크게 보여지지 않고요. 우선 에코프로 BM이 1.51%, 그리고 에코프로가 2% 넘게 급등세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으로 살펴보시죠. 간밤에 나스닥 지수도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좋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졌는데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PSP가 2.83% 올라가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4.42%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4%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요. ISC도 3.78%, 파도도 1%, 리노공업 0.30%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텍도 1.83%, 원익 IPS도 1.32%, 기가비스도 1.50%.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대다수가 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저희 이번에는 제약 쪽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약 한번 터치해 볼까요? HLB가 0.17%, 메디톡스가 보합권, 파마리서치 0.63% 강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젤은 오늘 좀 내려갑니다. 1.80%, ST팜도 소폭 하락세 0.37%, 셀트리온 제약이 보합권, 케어젠이 3% 넘는 급락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이 1% 급등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컨퍼런스 개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별 움직임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까지도 한번 살펴봐야죠. 강관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개장하고 5분 정도 지난 9시 05분입니다. 현재 보니까 말이죠. 업종별로 철강, 금속 오늘 상당히 강하고 화학 강하네요.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 시클리컬 주식들이 강하죠. 전기, 전자 그다음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형주, 소형주는 대형주에 지금 반 정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선물해서 플러스 한 1%가량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이 순매수를 보였는데 여전히 1,800개약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코스닥 쪽에서는 490개약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IT, 성장주 이쪽이 막 밀어올리면서 나스닥을 그렇게 많이 끌어올렸는데 우리 쪽에서는 코스닥 어제도 팔고 오늘도 조금 어제는 샀죠. 팔다가 샀는데 장 초반에 오늘은 여전히 또 마이너스권입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에다가 장 후반에는 또 1,000원 넘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시간대별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사고 파는 게 좀 어느 정도 지금 균형이 맞았는지 약간 40억 정도 이렇게 순 매수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별로 봤을 때 역시 삼성전자 235억 순 매수를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9%. 미국에서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2.87% 오르면서 프로그램이 25억 정도, 35억으로 올라가네요. 3%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AI 관련되는 이쪽에 HBM3, HBM3E까지 가면서 SK 하이닉스 쪽에 시장에 관심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철강주 오늘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순매수 프로그램은 124억 정도 들어온다. 주가는 2.2%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면 말이죠. 코스닥 쪽 오늘 에코프로 BM 상위주들의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가 장 초반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65억 순매수 되고 있는 에코프로 2% 오르고 있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14억 들어오고 있는 에코프로 BM 1.2%입니다. 그렇지만은 테슬라가 7% 넘게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고 LNF도 이제 테슬라에 공급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만 오늘은 오히려 프로그램 순매도 10억 정도 잡히면서 마이너스 0.4%. 그동안 거래소 상장 이전 가능성 이것 때문에 주가가 먼저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장 초반에 그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자, 상무님. 오늘 말이죠. 그럼 테슬라가 7% 오른 거에 비해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 주가 상승 이력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국내 증시가 사실은 미국 증시보다 좀 더 단단하게 그리고 좀 더 얇은 박스권이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닥에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좀 미미하고요. 그리고 코스피로 넘어오면 사실은 더 미미하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상승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 0.9에서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크지가 않죠. 이 수급적으로 첫 번째로는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박스권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수급적으로 우리 우선 국내 증시가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호재가 두 가지가 겹쳤죠. 어제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금리 상승이 이제 좀 더딜 것이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사실 안 나와서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건데 그런데 이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걸 금리 인상이 더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다 좋았죠. 그래서 테슬라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와 엔비디아 둘 다 미국에서 좋은 내용의 레포트가 또 나왔었죠. 그 내용들이 겹치면서 테슬라가 상승을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좋은 분위기를 가져오는 건 맞지만 국내 증시도 지금 상승을 더 여기서 많이 뚫고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지금 코스피 코스닥 크게 사실 다르지 않는 그런 상승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 기술주에 대한 분위기가 호조세이면서 레포트까지 좀 나왔다라는 부분,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 매수지만 매수 금액이 작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또 작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걸로 좀 기대를 했지만 거래 대금이 좀 작다라는 거. 거래 대금이 작으면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 봉의 신뢰도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틀 동안 시장은 올랐지만 거래대금은 8조 원대 초반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나 상승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분위기, 테슬라의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좀 낮게 잡으면 2,600선 정도가 되겠고요. 좀 높게 잡으면 2,650인데 여기 돌파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최상위 종목들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이 좀 제한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오늘 포스코홀딩스 보니까 말이죠. 60만 원을 지금 뚫고 3.7%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146억 정도 이렇게 사들어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개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좀 어렵죠.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초전도체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전망들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거는 사실이고요.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하반기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캐파를 더 키우겠다. 에코프로가 한 70만 톤 정도 되는 걸 포스코 같은 경우는 100만 톤을 만들겠다라는 부분, 청사진이 굉장히 좀 좋죠. 이런 부분들에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환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길게 봤을 때 좋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의 수급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그런 한계점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다 아우러 봤고요. 이제 AI 쪽으로 좀 가보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이익률 마진이 70% 그리고 앞으로 72%, 3%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그 고평가 우려가 약간 좀 내려오는 이런 분위기 속에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우리 시장도 보니까 AI 관련이 상당히 강했고 그다음에 마음 AI 같은 주식은 지금 너무너무 강했잖아요. 현대나 뭐 삼성 쪽에서 좀 관심이 있는지 기업을 한번 방문했다는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했는데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말이죠. 한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관련해가지고 계속 뜨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죠.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이 고평가 논란이 해소된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부분보다 실적이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PER이 훨씬 낮아졌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고평가 논란이 해소가 됐고 그러면서 어제도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에서 마찬가지로 AI 관련주, 사실 AI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이 반도체 관련주인데 여기에서 움직임들이 좀 다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종목들 따진다면 그 외의 종목들도 뭐 시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움직임들이 좀 더 사실 변동성이 좀 컸었죠. 근데 공통점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고 있는 횡보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AI 관련된 건 엔비디아가 좋다라는 걸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죠. 국내도 비슷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AI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좋다, 마진율이 좋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AI도 좋지만 AI는 뭐 계속 좋을 겁니다. 당분간은. 이 앞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AI도 좋지만 3분기부터는 또 디램 성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본다라면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조금 더 넓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AI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3분기 반도체, 3분기 디램, 4분기 낸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좀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만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이 그래도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을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슬슬 들어오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말이죠.
이때쯤 되면 이제 슬슬 나올 얘기들이 이제 배당 관련되는 얘기들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언급하신 그 우리금융지주 이런 데도 이제 배당 수익률도 좋고 금융주 상당히 배당 수익률도 좋고 아까 얘기한 포스코홀딩스도 뭐 배당 상당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말이죠. 성장주도 좋겠지만 배당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성장주가 훨씬 주식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좀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죠. 성장주가 좀 더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배당주에 반드시 포트의 일정 부분을 좀 둬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 상단은 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금리 인상 확률이 11월에 여전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아직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되고 경기는 아직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 경기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살아날 기미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배당은 확실한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만큼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꼭 살펴보시면서 하반기에 특히나도 안 그래도 하반기 가면 더 매력적인 상황인데 증시도 좀 막혀있다는 상황까지 본다라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가장 사실은 관심 있는 배당이 있는 종목들은 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는 가격도 싸고요. 배당 수익률은 높습니다. 주가가 싸면은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싸다. 그러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국내 은행주들은 미국 은행과는 좀 다릅니다. PF 부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지만 국내 4대, 5대 은행주 같은 경우는 PF 부동산 관련해서는 익스포저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NIM은 올라가는 게 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배당 수익률도 좋다. 증시는 박스권 닫혀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뭐 한쪽 해답의 한 가지로서 은행주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쪽은 성장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배당주, 포트의 일정 부분 꼭 포함하시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은행주를 기대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 OLED, 자율주행차, 보안주, 수소차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에 내년 5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에 거기에 걸려든 모든 테마군들, 섹터군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주도했었던 건 AI였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주도를 좀 더 해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지금 테마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제 초전도체 테마가 굉장히 좀 핫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맥신 쪽으로 수급이 옮겨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쪽,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AI 쪽이 좀 돋보였던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흐름 자체는 뭔가 안정적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 중국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제 미국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인지세 인하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주식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주식의 어떤 거래를 좀 활발하게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좀 단기적인 호재이지 뭐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뭐 중국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중국 관련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 그리고 화장품주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장품주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던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기대의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가치적으로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망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여전히 이제 굉장히 여러 분야로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또 그만큼 정부라든지 어떠한 대기업에 대한 투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떠한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테마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테마는 옮겨 다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를 쫓기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시장입니다. 중국에서의 훈풍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주식 거래 측면에서는 화장품주 여전히 투자 포인트가 있다. 특히 AI 같은 경우는 전망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신규 관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는 삼성전자인데요. 속도와 안정성 모두 잡은 SD카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2위는 포스코홀딩스, 3위 LG화학 같은 경우는 2천억 원대 수처리 사업 매출, 2028년에는 2배로 뛴다라는 부분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4위는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급등했는데 MSCI 패시브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소식 함께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5위는 SK이노베이션이 차지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 2위가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포스코 DX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 투자 포인트 다시금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3위는 에코프로 HN, 4위는 파워로직스.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5위는 이오테크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더 올라갑니다. LG화학도 2.88%, SK이노베이션 1.08%,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장 3.63%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보면 될까요? 네, 삼성전자가 계속 좀 연일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65,0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뭐 전고점을 향해 다시 한번 좀 우상향 추세로 돌아설 것이냐 그 기로에 있는 좀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망 자체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전고점 이상 갈 확률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HBM 관련주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이제 동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투자가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램 쪽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훨씬 더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어떠한 그 회복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HBM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금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 시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전망은 여전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또 국채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빨간불이 또 켜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만큼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좀 활발한 이런 시장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주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증가가 삼성전자의 어떠한 수급에도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67,500원대인데 뭐 지금가부터 이제 62,500원대까지 매수 범위 잡으시고 목표가는 우선 제가 이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8만 원까지 계속해서 조금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는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조금 아쉽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망이 너무 좋죠.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HBM 관련주들 동반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HBM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8만 선까지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포스코 DX 오늘 시장도 4.51% 급등세,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4.42%, 에코프로 HN이 7%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파워로직스도 6%대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코스닥 개장 특징주, 여기서는 어떤 점에 조금 더 주목해보면 될까요? 네, 우선 에코프로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게 문제고요. 최근에는 이제 MSCI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호재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MSCI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거고 결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자금 유입은 곧 주가 상승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 가치를 또 올려주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전망도 계속해서 좀 밝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정 사실 시총이 한 15조 정도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30조가 또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그 MSCI 또 편입이 되고 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종목은 여전히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위아래로 손절가 목표가를 좀 칼같이 지키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웬만하면 이 종목은 신규 관점에서는 우선은 좀 관망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봤습니다. MSCI 편입 수급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죠. 자금 유입은 곧 주가 상승을 뜻하기도 하니까요. 다만 전망이 밝은 것도 사실이나 신규 관점에서는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막상 MSCI 편입되고 나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이 종목 말아야 할지 옥석 가리기 결정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G U+입니다.
AI, 빅데이터로 열수송관 안전을 책임진다는데 이 종목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 과거에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할 때 한번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매수 구간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 수급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은 편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일자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3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통신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 주요 산업이 현재는 이제 통신업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떤 하나의 뭐 플랫폼으로 좀 발전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이 테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있던 이런 통신산업 부분들도 굉장히 좀 빠른 실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밸류에이션 재평가 시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었죠. 특히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13% 가량 또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5G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다시금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G 가입자 수만 한 675만 명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30만 명 이상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회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업군들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 지금 이제 통신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좀 플랫폼 산업으로 좀 발전 중에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이제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그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뭐 스마트홈 서비스에 대한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U+ 3.0으로 또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또 들려오는 만큼 앞으로는 통신 쪽뿐만이 아니라 뭐 엔터라든지 미디어 쪽에도 계속해서 신사업을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3, 4분기까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2022년 작년 대비해서 소폭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AI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엮이고 있는 만큼 테마와 실적 이런 부분에서 또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결국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대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오는 이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1,6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내려왔을 때 1,550원 이하대에서 또 이제 1,55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구간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12,5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LG유플러스입니다. 수급이 좋은 편인데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3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주요 산업이 통신업이지만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또 신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테마도 함께 받아볼 수 있다는 관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테마와 실적을 모두 잡을 수가 있고요. 현재가 1,600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 1,550원 이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800원입니다. 자, 다음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연말에 시속 80km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한다라는 목표로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우선은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동안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매 분기마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의 이런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해외에서 현대차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당연히 판매량이 늘다 보니까 이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좀 증가를 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보게 되면은 평균 판매 가격이 한 22,000달러 정도 되는데요. 거의 역대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잘 팔리는 이제 종류를 좀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SUV 중심인데 사실 SUV 자체가 이제 고부가 중심의 차량이다 보니까 마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일각에서는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실적과 지금 주가의 어떤 저는 디커플링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분기 영업이익이 매년 매 분기마다 최대치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좀 저가에서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가 쭉 우상향을 해왔다가 현재 고점 대비 좀 눌려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기업이 고평가가 아니냐는 단순히 이제 차트상의 상승과 하락을 보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실적 대비해서 적정 주가이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대 실적 대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재고 감소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년도에서부터 20년도 코로나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이 재고 수요가 굉장히 넘쳤었는데 그 이후인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재고 감소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판매량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현대차의 어떤 실적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기대 실적 대비했을 때 PER이 현재 5배 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18만 8,3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왔을 때 18만 7,000원 이하대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인 21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매 분기마다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그에 비례해서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비례해서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시기가 저가로 담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0.86% 상승하면서 18만 8,300선에서 웃돌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8만 7,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선에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 신규 대륙 아침의 나라가 9월 12일 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붉은 사막 호평에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펄어비스의 탈출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조금 시간상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출시 일정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일각에서 보는 것은 이제 내년 2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까지는 충분히 좀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기대감과 공존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굉장히 좀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게임 업종 특성상 또 이제 기대감을 받게 되면은 단기간에 이제 급등도 잘 하는 만큼 여전히 기대 가치는 충분히 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 48,0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저번에 제가 7만 원까지 제시를 드렸지만 6만 5천 원까지 조금 하향 조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4만 원을 터치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펄어비스까지 들어봤습니다. 기대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가격을 잘 잡아보자라는 관점, 현재가 48,050선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48,200원 이하,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원 이하로 한번 제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0.84% 상승하면서 2,573.68포인트, 코스닥 역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926.12포인트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네요. 자,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꼽아봤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SL인데요. SL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티멘탈 종목으로도 가지고 왔죠. 이 종목 계속해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LG유플러스와 현대차, 펄어비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모두 매수 관점에서 지켜봤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을 잘 짜보면 좋겠다라는 추가적인 덧붙인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